적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책 92쪽이고요.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와 지혜가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를 보았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그랬네요. 슬기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움직인 거리는 얼마쯤 될까? 그랬더니 지혜가 대관람차가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를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네요. 네,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놀이동산 가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우리 6학년 4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죠. 에버랜드 가면 다 이렇게 수학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대관람차의 지름과 둘레를 살펴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대관람차는 어떤 도형이죠? 네, 그렇죠. 대관람차는 이런 원의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런 원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있네요. 많이 있네요. 자, 원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관람차의 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관람차에서 볼 수 있는 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랬네요. 자,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원의 크기는 달라도 이 모양이 모두 같죠? 자, 원의 크기는 달라도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이렇게 다 똑같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우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원의 크기는 달라도 모양은 같다. 원의 크기는 달라도 모양은 같다. 자, 여러분들도 적고 있죠? 자, 두 번째. 자, 이 각각의 원들을 볼게요. 각각의 원들의 크기를 보면, 자, 먼저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원을 볼까요? 원의 중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얘의 지름은 이 원의 중심에서, 자, 지름을 볼게요. 이 작은 원의 지름을 보면은 이만큼이 해당이 되겠죠? 반지름은 이만큼이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원의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겠고요. 반지름은 여기만큼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밖에 있는 원의 지름은 이만큼일 것이고 반지름은 이만큼이 될 것이죠. 즉 원의 크기가 커지면 반지름과 지름도 당연히 길어지죠. 자, 적어볼까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커지면 지름도 커지고, 지름도 길어지고, 반지름도 길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한 원에는 이런 반지름과 지름이 한 개만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만? 아니죠. 무수히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들로 연결되어 있죠. 원의 한 지점에서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반대편에 점에 닿는 우리가 이 선분들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면 지름은 잘못했네요. 지름은 무수히도 많겠죠? 이렇게 원의 중심만 지나는 직선선분이면은 모두가 다 지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관람차를 보면은 여기 대관람차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지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또 적어볼까요?
한 원에는 반지름과 지름이 무수히 많다. 한 원에는 반지름과 지름이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있겠죠. 자, 다음. 그럼 원의 지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랬네요. 선생님 방금 얘기를 했죠?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지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의 길이를 잰 게 바로 지름인데요. 자, 적어볼까요?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자, 어디를 지난다고요? 원의 어디를 지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바로 지름이다. 이게 바로 지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그러면 둘레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다시 볼게요. 원의 둘레라고 원의 둘레가 바로 이게 여기가 원의 둘레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원의 둘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봤죠? 지름이 이만큼이라고 봤을 때 얘의 원은 이게 바로 원의 둘레죠. 그리고 이제 바깥의 원 얘는 지름이 이만큼이나 해당이 되죠. 이만큼이나 해당이 되고 얘는 요만큼 해당이 되니까 딱 봐도 원의 둘레가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죠? 밖에 있는 원이. 즉 지름이 커질수록 원의 둘레 또한 당연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이제 배우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원주라고 부를 겁니다. 이 원주에서 이 주자가 한자예요, 한자. 이게 둘레 주자예요. 둘레 주자예요. 그래서 원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의 둘레. 그러니까 내음절 자리를 지금 두음절로 바꿨죠. 원주. 저 춘천 원주 강릉 할 때 그 원주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원주는 원의 둘레를 줄여서 더 수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원주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정육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자, 정육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그랬네요. 자, 볼게요. 정육각형의 둘레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각형이니까 이 6개의 이 모서리, 변으로, 6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 4개, 5, 6. 여기까지가 바로 정육각형의 둘레라고 할 수 있겠죠. 정육각형의 둘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의 몇 배일까요? 원의 반지름은 이 하나가 해당이 되죠. 정육각형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자, 이만큼이 해당이 되네요. 이만큼. 자, 그럼 총 몇 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6배가 되겠죠. 6배가 되겠죠. 6배. 자, 두 번째 문제.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이 몇 배일까요? 했네요. 자, 원의 지름과는 몇 배? 원의 지름은 요만큼이 원의 지름이죠. 숫자 2까지가 원의 지름이죠. 하나, 둘, 셋. 즉 3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주와 정육각형의 둘레를 비교해 봅시다 했네요. 원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죠. 강릉, 춘천, 원주 그 원주가 아니라 이 원주는 뭐라고 했죠? 원의 둘레라고 했습니다. 원의 둘레. 원의 둘레면 이만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선생님 빨간색으로 칠한 이 원의 둘레와 파란색으로 칠한 이 정육각형의 둘레.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원주가 둘레가 더 크겠죠. 자, 다음 3번. 정사각형의 둘레와 원의 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정사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그랬네요. 자, 아까처럼 보면 이번엔 정사각형이네요. 정육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둘레. 자,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8까지가 바로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둘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몇 배일까요? 했네요. 방금 여기 원의 지름 이만큼이라고 나왔네요. 이만큼까지죠. 자, 하나, 둘, 셋, 넷. 즉, 4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원주와 정사각형의 둘레를 비교해 보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좀 다르죠? 자, 원의 둘레는 이만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는 이 파란 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정사각형의 둘레가 더 크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요, 아까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 안에 정육각형이 들어있었네요. 여기 선생님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다 정육각형을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런 모양의 정육각형이 이 원 안에 있었고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어땠나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아까 원의 지름의 3배라고 했고요. 근데 이 3배일 때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주보다 작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주는 3배. 이 3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름의 3배인 거죠. 원의 지름의 3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죠. 그리고 정사각형 둘레 아까 보니까 어땠습니까? 원의 지름의 4배일 때, 원주보다 정사각형의 둘레가 컸어요. 즉, 지름이 4배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주보다는 컸어요. 즉, 그러니까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지만 4배보다는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이 정육각형의 둘레값이 아까 정육각형의 둘레값이 이 원의 지름의 3배 값이었었죠? 이게 바로 원의 지름의 3배 값이었었어요. 원의 지름의 3배 값이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정사각형의 이 둘레값은 원의 지름의 아까 몇 배였었죠? 4배 값이었어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원의 둘레값은 이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크고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작았죠. 즉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원주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원주는 지름의 3에서 4배 사이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3점 몇 정도가 바로 원주 값이 될 수 있겠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3에서 4 정도의 그 숫자가 바로 원주의 길이,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수학 익힘책 몇 쪽이죠? 62, 63쪽 지금 풀어주세요.